안녕하세요. 산돌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던 내용은 정말 수술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몇 군데를 다니셨는데 대부분 다 수술을 권유하고 있고, 어떤 병원에서는 선생님께서 유압술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데에서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께서는 의사들마다 의견이 다른 게 조금 의아한 거죠. 그래서 유압술, 치환술 도대체 무엇이 다르며 수술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하고 나한테 뭐가 적합할 거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의뢰를 주셨던 환자분께서는 나이는 40대 초반의 남성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압술과 치환술 이야기가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유압술과 치환술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유압술이라고 하는 것은 유합, 퓨전이라는 뜻이고,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를 고정을 시켜서 뼈와 뼈 사이를 완전히 붙여주어 움직임을 없애주고 하나의 뼈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치환술이라고 하는 것은 치환, 바꾼다는 것이겠죠. 대부분 다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말합니다. 인공디스크 치환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유압술하고는 다르게 척추의 움직임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인공디스크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디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도 돌릴 수 있고 목도 숙일 수 있고 허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움직임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공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들어봤죠? 무릎은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을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릎 유압술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근데 사실은 무릎 유압술도 있기는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고요. 그러면 무릎을 구부릴 수 없겠죠. 그러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수술을 한 다음에 장애가 훨씬 심해서 이거는 뭐 살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소수의 환자에서만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발목도 마찬가지고요. 관절은 유압술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정말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절의 움직임을 없애주고 붙여버리는 수술을 시행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치 무릎이나 어깨나 발목에서 인공관절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공디스크를 만들어서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은 움직임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압술? 움직임이 없고 뭘 고정시키고 뭘 핀을 박는다? 무조건 안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움직임이 살아있어야 허리도 움직이고 목도 움직이고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생각도 맞는 생각일 수 있지만 척추질환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은 첫 번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선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편화되고 관절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가 이해도가 매우 좋아졌어요. 하지만 척추는 한 가지 관절이 아닙니다. 디스크는 그리고 관절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관절 이꼴 디스크,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스크는 관절하고 좀 다른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디스크가 모여서 움직임을 만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디스크 치환을 많이 하면 결과론적으로 좋다?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새로 산 신발에 적응을 못하듯이, 새로 산 구두가 딱딱해서 적응을 못하듯이 인공디스크를 치환하고 난 다음에 그 움직임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병의 원인이 만일에 디스크의 손상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제거되고
그 공간을 대체할 것이 필요하다면 인공디스크 치환술이 맞을 수 있겠지만, 척수병증과 같이 척추의 흔들림과 다이나믹한 동적 요소가 존재를 해서 신경을 자극하거나 압박하거나 병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움직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움직임을 제한시켜서 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인공디스크 치환술에서 유압술에서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좀 존재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퇴행성 질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이 유압술 쪽으로 많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척추 질환에서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공디스크보다는 유압술이 의사들에겐 선호되는 경향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질문을 주셨던 분은 40대 초반의 젊은 남자분이신데, 만일 엑스레이상에서 골극의 형성이 적고 그리고 디스크 자체가 파열되어서 생겨서 디스크를 대체할 만한 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공디스크 치환술이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40대 남자여도 마치 척추는 5, 60대처럼 많이 골극이 형성되고 퇴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그것을 대체하기보다는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척추체와 척추새의 간격을 잘 유지시켜서 주간공이나 이런 거의 안정성을 더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유압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대 젊은 남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견이 나왔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80세라 그렇다면 사실 수술을 조금 더 보류할 수 있을 것 같고, 5, 60대, 60에서 70대 남자라면 대부분 유압술 쪽으로 선생님들이 선호하고 그 의견을 거의 다 받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목 디스크 얘기를 많이 했는데, 허리 디스크에서도 인공 디스크나 혹은 유압술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은 거의 목 디스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젊은 여자분이, 남자분이 뒤쪽에 협착증은 거의 없고 디스크 자체만의 문제로 허리가 아프다면 그걸 우리가 디스크 기인성 요통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허리에서는 목보다 조금 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목은 머리를 받치고 있잖아요. 하지만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몸통을 받치고 힘을 많이 받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인공디스크 주위로도 뼈가 자라나고 골극이 형성되거나 이소성 골화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게 돼서 디스크의 기능을 잃거나 협착증처럼 생겨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후기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허리 쪽은 이거 인공디스크 써도 결국에는 이 인공디스크 자체로 인해서 협착증 같은 게 생겨서 더 골치 아프게 생겼네, 이러다 보니까 흔히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허리에 비해서는 운동 부하가 적고 움직임에 대한 후기 합병증의 빈도 비율이 적은 편이어서 인공디스크가 좀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허리는 이와는 좀 달라서 유압술이 훨씬 더 성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압술이 더 대세 수술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움직임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디스크는 내 몸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디스크를 대체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디스크가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그 오랜 지나는 게 20, 30년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주위로 골극이 자라면서 뼈가 더 만들어지거나 오히려 인공디스크로 인한 협착증이나 이소성 골화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한테는 인공디스크 치환술보다는 유압술이 환자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당연히 좋은 결과를 위해서 유압수를 더 선호하게 되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 방법은 거의 동일해요. 목 같은 경우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이나 유압술이나 수술 방법 자체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술에서 사용되는 기구의 차이가 있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인공디스크를 사용할 때는 앞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부, 배를 절개해서 들어가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 유압술은 뒤쪽이나 옆쪽으로 사용하게 되죠. 물론 전방 유압술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오늘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수술적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고민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의사 선생님들과 우리 의료진들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